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고 가라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는 거 모르는 시청자들, 청취자분들이 꽤 되실 거는데 네. 요즘 말이에요. 저희가 이 대권 뉴스하고 쇼미더 뉴스에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오. 조회수가요. 와. 1만 회를 넘었어요. 1만 회. 이야. 어떤 거는 5만 회, 6만 회까지.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 10만 회 말로 넘어가야 되죠. 요즘 말로 깜놀했어요. 네. 예. 우리 뚱브라더스 이제 10만 100만 넘어갈 겁니다. 너무 과장법 쓰지 알겠습니다. 마시고요. 네. 예. 어제 또 쇼미더뉴스 두 분이 했던 거 있잖아요. 영상을 저희가 올려놨더니 네.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유리나무님이 머리 뭐야 크크크 처음 보는 사람인데 헤어스타일 드래곤볼 보는 느낌입니다. 크크크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저겠죠. 네. 예. 드래곤볼 커피 쿠폰 드릴까요?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분 또 쇼미더뉴스 영상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20명을 추첨해서요 별다방 커피 보내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는 어디로 갔죠? 이재명 후보는 그 오늘 오전에 이 김근태 전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에 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대구 방문입니다. 네. 자첫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나라를 구한 유튜브입니다. 네 대선까지 이제 딱 70일 남았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한번 볼까요? 따끈따끈합니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지난 26일, 2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 37.4%, 윤석열 후보 29.3%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 20%대로 내려가네요. 어제 그저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오늘 조사, 지금 소개해드린 조사는 오차 범위 밖입니다. 네. 8.1%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9.3%, 20% 됩니다. 어디서 조사를 한 겁니까 이게? 엠브레인 퍼블릭. 예. 집중 좀 해주시고요. 예. 이 조사는 조사 시점으로 보면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포함됐습니다. 네. 어디 언론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말고요. 문화일보. 네, 문화일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했습니까? 네. 뭐 이렇게 화를 내요? 예. 아니 좋아가지고요. 네. 자 최근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출연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3프로 네, 여기 화제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3프로 TV라는 유튜브인데요. 그 예전에 이제 팟캐스트가 유행이었을 때 이 신과 함께라는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던 분들이 그 유튜브로 옮겨가면서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실물 경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이 경제 정책 관련해서 이 대선 주자들을 초청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뭐 대장동 문제라든지 뭐 김건희 씨 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딱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 대중들이 관심 있어하는 실물 경제 분야에 이제 집중해서 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편이 조회수가 이 308만 회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짓게 된 겁니까 여기? 네,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보고 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200만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루에 100만씩. 네. 윤석열 후보 편은 지금 191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웬만한 지상파 못지않은 영향력입니다. 그 정도 조회수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뭐 9%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일 우리는 9%요. 쇼미더 뉴스나 열심히 하시죠. 3%니까 네. 9% 이래가지고. 자, 그만큼 대중이 대선 주자들 정책검 중에 목말라 있다 이런 또 증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댓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뭐 어떤 후보가 댓글에 좀 더 호의적이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두 후보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그게 이제 지지하고 연결되는 건 꼭 아니니까. 그런데 이 3프로 TV에 많은 경제 질문, 주식시장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누가 좀 더 잘 알고 있느냐,
누가 실물 경제를 잘 알고 있느냐 이게 확연히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3프로 TV가 아주 대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구나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제일 9%를 만들면 100만 200만 되지 않을까요? 자, 대선 주자들 간 토론회는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최소 3회 이상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월 중순 한 15일 정도로 알고 보름 있는데 전부터. 네, 2월 15일 이후에 한 3차례 정도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그러니까 3번은 반드시 열려야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이것은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후보자들만 합의를 하면은 얼마든지 더 많은 토론회가 열릴 수가 있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대선 기간에 3번 이상 토론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 법으로 정해진 3번 토론회 말고는 다른 토론은 안 한다 입장 아니겠어요? 윤석열 후보의 얘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뭐 토론할 생각이 없다는 네, 거고요. 토론에 적극적이지 않은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냈는데 그동안 이제 일반적으로는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이 상당히 잘할 것이다. 토달이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굳이 토론 미숙한데 토론을 한다고 해서 점수를 잃을 이유는 없다. 이제 이게 대체적인 분석과 이 분석의 어떤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명분은 이 거의 중범죄가 확정적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에서 대장동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범죄가 확정적인 인물과는 토론을 못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네, 밖에서 또 김 PD가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는데요. 많이 보면 그랬나요? 네, 자, 자제하겠습니다. 정상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들어볼게요. 대선 후보의 토론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나라의 살림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또 경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신발 한 짝을 사더라도 비교할 기회를 주는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네. 토론을 해서 비교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토론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이 국가의 운명 그리고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겠다라고 한다면 이 마땅히 국민들께 판단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어떤 거죠? 공수처는 왜? 공수처가 기자들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가 28일까지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대상자는 외신 기자 2명을 포함해서 언론사 기자 131명, 야당 정치인 43명, 일반인 35명, 총 233명. 네. 상당히 큰 규모의 통신 조회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왜 통신 조회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일단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네, 불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통신 조회를 한 과정이 이런데,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를 벌이다가 이 피의자가 통화를 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기자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네, 그러니까 이 통화 기록을 사람이 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건 아니고 이 피의자의 휴대폰에 통화 내역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 통신사 측에 물어본 거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조회는 법원 영장 없이도 공수처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장이 필요한 통신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을 들여다볼 때는 영장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그 대상이 너무 많다. 네,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난 반발입니다. 통신 내용을 할 때는 이제 영장 필요한데 통신 영장까지 받아서 또 통신 내역을 사찰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법세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신 영장을 통해 기자의 취재원 정보를 들여다보는 건 언론 자유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일 뭐 각종 종편에서도 해도 너무하다. 이 사찰 문제가 있다.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공수처를 비판했더라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개슈타포나 할 일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야당 대선 후보마저 사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한 거죠. 네, 방금 전에 이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김진우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이제 공수처 관련자들을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설립 1년 정도 됐죠. 지금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 됐으니까 1년 만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참 공수처가 배 수장 얘기한 대로 출범 1년이 다 돼가는데 참 1년 동안 논란이 많습니다. 네, 이 논란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일단 이 공수처가 성과가 없다, 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공수처가 이 출범의 주된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견제이다 보니까 이 현행 공수처법으로 검찰 출신이 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운구 공수처 차장도 이 구속영장 그 심사 과정에서 저희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의 중복 수사 그리고 이 법적 절차를 잘 안 지켜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항의를 받거나 법원이 통째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 이제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국민의힘 내홍 봉합입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기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유화적인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는 어떤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왔었냐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연락을 하면은 뭐 선대위 돌아갈 수도 있을 듯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처음에 뭐예요? 홍보 미디어 본부장 내놓고 선대에서 나올 때만 네. 해도 절대 안 돌아간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답변이 다 정리가 됐다. 근데 어제 9시 한 15분 경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TV조선에 출연을 했거든요. 어제 밤에요. 네, 신동욱 앵커하고 이제 서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대위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선대위에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할 역할을 하겠다. 대체로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에도 이준석 대표가 딱히 이것이 유화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비판에 직면하고 있냐면 윤석열 후보 최근에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고 내년 대선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준석 대표 책임이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에 좀 주춤주춤 멈칫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오늘 초선 의원들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끝장 토론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었고요.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응하겠다라고 답변한 상태인데 그런데 김기현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 초선 의원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여서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예. 취소가 아니고 어떤 그 관계자는 또 무기한 연기됐다 또 이런 표현을 하던데 하여튼 오늘 하기로 했던 건 네. 이제 연기가 된 걸로 오늘은 안 취소가 합니다. 됐든지.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인데 중재자는 역시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내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지난번 울산 자맹 때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그때는 윤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다. 30대 야당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당의 보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말이 없어요. 그런 말도 없고 윤석열 후보 쪽 특히 이제 초선 의원 쪽에서는 당대표 사퇴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윤석열 후보가 이전 같지 않다. 중간에서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봉합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1차 때는 상당히 드라마틱했잖아요. 네. 부산에 가서 이 커플 후드티까지 입고서 사진 찍으러 오세요 막 그랬던 그 전날 이른바 울산 합의했을 때하고는 완전 네, 딴판이죠. 폭탄주 봉합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쫓아 내려갔었던 그러니까요. 건데. 예. 이번에는 뭐 그런 반응은 안 나오고 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이번 주가 이제 고비일 것 같은데 정상 기자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따로 뭐 만나는 약속이 있나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 이준석 대표와 이번 주에 한 번은 만나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올해를 이제 뭐 데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요일쯤 만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선대위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뭐 우리 당 대표다. 그러면서 선대위에서 빠졌다고 제외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당 대표의 옛날 2013년 일이던데 보니까 성상납 의혹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계속 이제 강용석 씨는 주장을 하면서 그 이준석 대표를 뭐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관련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 그 대표실에서는 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제 고소하겠다 좀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그 오마이뉴스가 이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본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강용석 씨의 주장이 이 당시 사건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 판결문을 구해본 결과 이 이준석 대표랑은 좀 다른 인물을 설명을 하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가로세로 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지목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 오마이뉴스 보도는 또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는 걸로 하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헤드폰 껴주세요. 네. 자 공수처가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뚜렷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논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역량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빈수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수처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검찰개혁 공수처야지 공수표 공수처 앙내 이놈! 귀엽게 하시느라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번엔 아까, 내 이름이 제가 날 뻔했네요. 아까 배 수장님 버벅거려 갖고 네. 화가 난 것 같아 견원 장군이. 예. 자 이어서 정상 기자 하세요. 3, 2, 1.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 네 생각이네. 아니 제 생각을 좋은데. 물어봐놓고 간결하고 평이 좋았는데 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예. 이게 한 줄 평의 기준이 뭐예요?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